지금 국내 주식에서 번 돈으로 부동산 사려고 마음먹으셨다면 딱 한 가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그 선택이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산이 앞으로 어디서 무너질 수 있는지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QLD랑 TQQQ가 바로 연결됩니다. QLD는 나스닥 100을 1일 기준으로 2배 추종하고 TQQQ는 3배 추종합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내 편이 되면 미친 속도로 불어나고 타이밍을 맞추려는 순간 계좌가 먼저 부서진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흐름으로 갑니다. 국내 주식이 올라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바로 그림이 뜹니다. 이제 이 돈으로 집을 사야겠다. 아파트 한 채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 여기서부터 게임이 바뀝니다. 수익을 실현해서 안전한 자산으로 옮긴다는 기분은 좋은데 한국에서는 그 안전이 착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가계 자산은 이미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은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주식으로 번 돈까지 다시 부동산으로 들어가면 내 인생의 리스크가 한 방향으로 더 쏠립니다. 그리고 그 쏠림은 평상시에는 안 보입니다. 딱 한 번 경기 꺾일 때, 금리 흔들릴 때, 혹은 내 현금 흐름이 꼬일 때, 그때 진짜 얼굴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부동산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비중입니다. 문제는 타이밍 맞추기입니다. 문제는 내 선택이 투자냐, 불안 해소용 구매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개 불안이 커질수록 가장 익숙한 쪽으로 도망갑니다. 한국에서 가장 익숙한 건 부동산이죠. 그래서 국내 주식에서 수익이 나면 그걸 들고 다시 부동산으로 뛰어드는 게 본능처럼 나옵니다. 근데 그 본능이 바로 함정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본론으로 확 들어가겠습니다. 국내 주식에서 번 돈을 부동산으로 옮길지 말지는 집값 전망보다 먼저 이 세 가지를 보면 거의 결론이 납니다. 첫째, 내 자산이 이미 부동산에 얼마나 묶여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자가가 있으신지, 전세인지, 가족명에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부동산, 익스포저가 얼마나 되는지 정리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주식으로 벌었으니 주식 수익을 부동산으로 옮겨도 된다. 근데 이미 내 삶 자체가 부동산에 묶여 있으면 그건 안전 분산이 아니라 집중 베팅입니다. 둘째, 내가 부동산을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실거주 안정, 교육, 직장 이동, 가족 동선, 이런 목적이면 부동산은 소비이자 인프라입니다. 그 경우에는 투자 수익률로만 재단하면 오히려 판단이 흐려집니다. 반대로 시세 차익 목적, 갭, 대출 레버리지로 자산을 키우겠다는 목적이면 그건 투자입니다. 투자라면 반드시 리스크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내가 버틸 수 있는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셋째, 현금 흐름과 유동성입니다. 부동산은 돈이 묶입니다. 빠져나오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주식은 팔면 현금이 됩니다. 이 차이는 평소에는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데 한 번만 꼬이면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아이 교육비, 대출 이자, 갑작스런 병원비, 이직, 휴직, 이런 변수는 생각보다 자주 옵니다. 유동성이 부족하면 좋은 자산도 나쁜 자산이 됩니다. 특히 레버리지가 들어간 부동산이면 더 그렇습니다. 이제 QLD, TQQQ로 이어가겠습니다. 왜 여기서 QLD, TQQQ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두 상품이 딱 보여주는 진실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맞추려는 순간 투자에서 밀려난다는 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에서 돈 벌면 이제는 부동산에서 안전하게 가져가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에서 돈을 벌었다는 건 내가 위험 자산에서 변동성을 견디고 시간을 버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갈아타는 순간 나는 변동성을 견딜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니라 변동성을 피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투자도 똑같이 무너집니다. 조금 오르면 팔고 싶고 조금 빠지면 무섭고 결국 타이밍 게임이 됩니다. QLD와 TQQQ는 특히 일일 재조정 구조라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구간에서 체감 난이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방향이 맞으면 기분이 좋아서 손이 커지고 방향이 틀리면 공포가 와서 손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투자 실력보다 투자 습관을 먼저 드러냅니다. 흔들릴 때 추가 매수할 원칙이 있는지, 과열일 때 일부 익절할 원칙이 있는지, 내 현금이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이요.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나는 가격을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사람인가? 이 관점으로 다시 부동산을 보면 해답이 더 선명해집니다. 국내 주식에서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산다는 건 시간을 사는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을 버리는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사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실거주로 생활비 구조가 안정되고 통근과 육아 동선이 줄어서
내 삶의 생산성이 올라가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줄어 투자 판단이 더 좋아집니다. 이러면 부동산이 내 투자 엔진을 꺼뜨리는 게 아니라 투자 엔진을 오래 켜게 해주는 기반이 됩니다. 반대로 시간을 버리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주식에서 번 돈을 들고 지금 아니면 늦는다는 불안으로 대출을 최대치로 끌어 유동성을 다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좋은 기회가 와도 손이 없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QLD, TQQQ 같은 변동성 상품은 오히려 기회가 큰데 그때 내가 현금이 없어서 구경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안 좋은 장면이 나옵니다. 주식이 빠질 때도 불안하고 부동산이 조정받을 때도 불안하고 금리가 올라갈 때도 불안합니다. 불안이 세 방향에서 동시에 옵니다. 그때 사람은 원칙이 아니라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하셔야 하냐? 이걸 진짜 실전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국내 주식 수익을 현금화했거나 현금화하려는 분들이 부동산과 QLD, TQQQ 사이에서 흔들릴 때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첫째, 내 자산을 세 통으로 나누십시오. 생활방어통, 기회포착통, 성장통입니다. 생활방어통은 최소 몇 개월치 생활비와 비상금입니다. 이건 투자 수익률과 무관하게 지켜야 합니다. 기회포착통은 시장이 빠질 때 투입할 현금입니다. 성장통이 QLD, TQQQ 같은 공격 자산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구조가 없으면 사람은 돈이 생길 때마다 감정이 가장 강한 곳으로 다 넣습니다. 지금은 부동산이 그 자리가 되기 쉽습니다. 둘째, 부동산을 산다면 비중과 조건을 먼저 고정하십시오. 목표는 집값이 아니라 내 리스크입니다. 대출 이자를 감당하는 게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내 삶이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올인하지 말고 내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상한선으로 잡아두셔야 합니다. 상한선이 있어야 나머지 돈이 주식 시장에 남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돈이 계속 주식 시장에 남아야 기업이 성장하고 내 자산도 성장합니다. 셋째, QLD, TQQQ를 할 거면 규칙을 먼저 쓰셔야 합니다. 매수 규칙, 추가 매수 규칙, 익절 규칙, 그리고 무엇보다 손절 규칙이 아니라 생존 규칙입니다. 레버리지는 손절로 끝나는 게임이 아니라 살아남아야 이기는 게임입니다. 예를 들어 급락장에서 한 번에 다 들어가지 않고 분할로 들어가는 이유는 수익률 때문이 아니라 멘탈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수익이 났을 때 일부를 빼서 현금을 만들거나 배당이나 방어 자산으로 옮겨서 내 계좌의 체력을 키우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안 되면 TQQQ는 결국 내 감정을 들쑤시는 도구가 됩니다. 넷째, 가격 맞추기를 끊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사겠다. 조금 더 오르면 팔겠다. 근데 그 순간부터 투자는 아니고 맞추기 게임이 됩니다. 특히 레버리지는 맞추기 게임으로 들어가면 손이 빨리 무너집니다. 대신 시간 규칙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기계적으로 혹은 특정 기준선 아래에서만 분할로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뇌가 편해집니다. 투자에서 뇌가 편해지는 게 엄청난 무기입니다. 다섯째, 국내 주식으로 번 돈을 부동산으로 옮길 때 가장 큰 착각 하나를 끊으셔야 합니다. 주식은 위험하고 부동산은 안전하다는 착각입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다만 위험의 형태가 다릅니다. 주식은 매일 가격이 보이는 위험이고 부동산은 가격이 덜 보이는 위험입니다. 덜 보인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덜 보이니까 대응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살수록 주식 투자는 더 원칙적이어야 하고 더 분산되어야 합니다. 그 균형이 없으면 자산이 커지는 게 아니라 리스크만 커집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한국 주식 계속 좋다는 말도 있고 미국 주식은 비싸다는 말도 있고 환율도 부담이고 결국 어디에 둬야 하냐?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다만 순서는 있습니다. 어디가 오를지 맞추기 전에 내 자산이 어디서 무너질지부터 막아야 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영상의 핵심 메시지로 돌아갑니다. 한국은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주식에서 번 돈을 다시 부동산으로 넣는 순간 내 자산의 쏠림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건 국가적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고 개인 포트폴리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택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실거주 안정과 삶의 동선 개선이면 부동산은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투자 수익 목적이라면 비중과 유동성과 생존 규칙이 없으면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세우는데 QLD, TQQQ가 좋은 거울이 됩니다. 내가 시간을 믿는 사람인지 가격을 맞추는 사람인지 레버리지 앞에서 내 습관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상 질문 몇 가지를 미리 잡아드리겠습니다. 집은 그래도 꼭 있어야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거주는 투자랑 분리해서 보셔야 합니다. 실거주는 수익률보다 삶의 안정이 우선일 때가 많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내 투자 엔진이 꺼지지 않게 현금 흐름과 유동성을 남겨두는 게 핵심입니다. QLD, TQQQ는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비중으로 다루셔야 합니다. 전 재산으로 하는 순간 게임이 끝나고 내 포트폴리오의 성장 엔진으로 소량을 관리하면 도구가 됩니다. 위험한 도구를 도구로 쓸지 도박으로 쓸지의 차이는 규칙과 비중입니다. 국내 주식이 더 싸고 매력적이라면 미국 레버리지 ETF를 왜 보나요? 선택지가 하나일 필요는 없습니다. 국내와 해외 성장과 방어를 같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레버리지를 쓰는 이유는 결국 시간을 압축해서 성장 구간의 힘을 크게 쓰려는 겁니다. 그걸 하려면 내 생존 구조가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국내 주식에서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는 게 나쁜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정하는 건 집값 전망이 아니라 내 자산이 어디에 이미 쏠려 있는지, 내가 유동성을 남길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시간을 사는 투자 습관을 갖고 있는지입니다. QLD와 TQQQ는 그 습관을 가장 빠르게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보고도 원칙을 지킬 자신이 있다면 성장 자산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산다면 그 부동산이 내 삶을 안정시키는 기반이 되게 하셔야지 내 투자 기회를 다 먹어치우는 블랙홀이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